안녕하세요. 최쌤의 농업톡톡의 최쌤입니다. 샤인 재배에서 6월 한 달은 정말 전쟁과도 같은 시기입니다. 적심에다가 지벨린 처리에다가 송이죽 조절에다가 알속기에다가 봉지 씌우기에다가 특히나 장마가 시작되는 시기이고 봉지를 씌우기 전에 병해충 방제도 철저히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오늘은 병해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래는 현재까지는 6월까지 굉장한 가뭄으로 충 피해가 다소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포도에는 잘 없는 진딧물 피해가 전년도에도 다소 있었는데 올해는 더 많았고 노린재 피해도 많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6월은 3회를 기본 방제로 봉지 씌우기 전 방제까지 들어가면 한 4번 정도는 방제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주요 병해충은 현가류, 제빛곰팡이, 탄저, 노균, 새눈무늬병, 그리고 노린재, 진딧물, 응애, 총채, 깍지벌레 등입니다. 비가 오기 시작하면은 균은 급속도로 번질 수가 있으니까 방제를 철저히 해주셔야 합니다. 사진으로 병해충 피해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반병입니다. 캠벨에서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샤인에서는 다소 발생이 적습니다. 늙은 잎이나 그늘진 곳에 잎에서 잘 나타납니다. 다음은 녹음병입니다. 미국종 품종은 갈반병에 약하고 유럽종 품종은 녹균병에 약한 경향을 보입니다. 흰가루병입니다. 유럽종 품종에서 많이 발생이 됩니다. 다음은 제빛곰팡이병입니다. 봉지를 씌운 후에 봉지 속에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봉지 씌우기 전에 철저히 방제를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탄저병입니다. 주로 과실에 피해를 주고 봉지 재배로 발생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봉지 씌우기 전에 꼭 방제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새눈무늬병입니다. 2차 처리 후에 다소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병반이 새 눈처럼 생겨서 새눈무늬병입니다. 다음은 충으로 이제 넘어가서요. 장립 노린재 피해입니다. 올해 다소 피해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장립 노린재는 휴면 중인 포도 눈 속 인편 틈에서 알 상태로 월동을 해서 포도 발악이 신초가 서너 잎 나올 무렵에 부화를 하고 부화 약종은 신초의 선단부 잎을 가해하다가 꽃송이가 나오면 과방을 가해하기 시작합니다. 과실을 가해하는 경우에 흡집 시기에 따라서 피해 증상이 다릅니다. 꽃송이 출현기에 가해를 하면 꽃송이가 고사하고 화진 현상이 생길 수가 있고 창립기에 가해를 하면 과피가 흑변이 되고 과실이 자라면서 코르크화되고 코르크화된 알을 또 그대로 놔두게 되면 수확기 무렵에는 또 열과가 또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창립 후 알이 연할 때에 잎이 스쳐도 장립 노린재 피해 같은 상처를 내는데요. 원래는 바람이 하도 심하게 불어가지고 바람의 영향으로 알이 스크래치가 난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시는 것은 갈색 날개 노린재 알입니다. 갈색 날개 노린재는 외부에서 5월 말에서 6월 초에 가원으로 날라와서 알을 낳고 피해를 주는데요. 잎이나 포도에 알을 낳아 놓았습니다. 알에서 부화한 제1령의 유충입니다. 성충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제2령의 유충입니다. 지금 시기 알에서 막 부화를 해서 알, 1령, 2령, 성충이 공존합니다. 성충은 날아다니기 때문에 아직 발견을 못했고 알과 약충들은 많이 발견이 됩니다. 노린재는 성충의 모습과 유충의 모습이 다르고 유충도 커가면서 모습을 달리하기 때문에 모를 때는 유충을 보고 노린재라고 생각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갈색 날개 노린재는 사과, 복숭아 등 여러 과일에 굳힘으로 찔러서 흡즙하는 피해를 주는데요. 흡즙을 하고 나면 흡즙 부위가 자라지 않아서 기형가가 되고 흡즙 부위 밑의 가육이 갈변되고 스펀지화되어서 상품성을 떨어뜨리는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요즘 또 포도송이에 총체벌레도 많이 있습니다. 총체는 정말 작아서 시력이 좋은 분들이 아주 자세히 관찰하면 찾을 수 있으나 그냥 봐서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총체를 공유하고자 포도 한 송이를 따서 흰 종이에 대고 한번 털어보았습니다. 총체가 3마리 정도 떨어졌습니다. 안 떨어진 놈도 있을 테니까 더 붙어 있을 수도 있겠죠. 문제는 이렇게 노린재 유충과 총체벌레가 있는 나무에 사진과 같은 피해의 포도알이 많이 보였습니다. 이 피해를 처음에 총체 피해로 생각을 했다가 총체벌레는 잎틀의 구조상 찔러서 흡즙을 하지 않고 표면을 잎틀로 긁어서 흡즙하는 습성 때문에 형태적으로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렇게 바늘로 찔러 놓은 듯한 큰 흡즙 상처는 노린재가 굳힘으로 찔러서 흡즙하지 않았겠나라고 다시 생각했었는데요. 아니었습니다. 신기로 한국포도회 영천시 지부장님이 자료를 보내주셔서 결론을 얻었습니다. 한국응용곤충학회지에 실린 꽃노랑 총체벌레 산란에 의한 포도가피 달무리 반점이라는 논문인데요. 피해 증상이 달무리 반점이라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총체벌레의 흡즙 피해도 아니고 노린재의 흡즙 피해도 아니고 꽃노랑 총체벌레가 알을 낳은 산란 상처라고 합니다. 포도 표피에 산란을 하고 그 구멍에 딱지가 생긴 증상입니다. 표피에 산란을 하기 때문에 과육에는 영향이 없다고 합니다. 과피에 먼저 상처가 생기고 그 이후 알이 부화하여 탈출하면은 그 자리에 새로운 표피층이 형성이 되고 그 위에 코르크층이 생겼다가 코르크층이 표피와 분리되어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과실 생육 후기에는 피해 증상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흡즙으로 생긴 총체 피해는 코르크화된 부위가 연속적으로 붙어 있고 생육 후기에 갈수록 넓게 나타나기 때문에 산란에 의해 생긴 이 피해와는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노린재가 흡즙을 할 경우에 과실의 내부까지 굳힘을 찔러서 흡즙을 하기 때문에 과실 표피를 잘라보면 상처 부위 아래에도 갈변하기 때문에 과피에만 상처를 내는 총체와는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볼록 총체벌레 피해도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체는 주로 어리니까 어린 포도알 등 연한 조직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봉지 씌우기 전에 노린재, 총체 다 방제가 잘 되어야겠습니다. 다음은 진딧물입니다. 원래 진딧물 피해도 많죠. 포도송이의 수액, 즉 당분을 빨아먹고는 다 소화를 못 시켜서 배설하는 소화가 덜 되는 진액으로 인해 가지고 반짝이고 끈끈합니다. 이것을 먹으려고 개미가 모여들기도 하고 또 진딧물을 잡아 먹으려고 꽃등의 등도 종종 보였습니다. 다음은 응애 피해입니다. 주로 잎 뒷면에 서식하면서 즙액을 빨아먹기 때문에 흰 반점이 무더기로 생기고 심하면 낙엽이 집니다. 응애는 곤충과는 구분되는 거미류입니다. 따라서 응애가 있으면 거미줄이 보입니다. 농약의 구분도 살충제가 아니라 살비제로 구분이 됩니다. 다음은 가루깍지벌레입니다. 봉지 씌우기 직전에 가루깍지 방제도 필요합니다. 다음 보시는 것은 진주샘이 시간이 지나서 검게 변한 것입니다.
이걸 보고 문의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이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6월달 주요 병해충을 한번 보았습니다. 6월은 정말 바쁘기도 하고 병해충 방제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늘 부족하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최쌤이었습니다.